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3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세린메이 5월엔 주식을 팔아야 한다. 팔았어야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최고치를 경신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예술처럼 파는 건데 그 최고치에서 파는 그런 분들 혹시 계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은 한 5거래일째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지 않았던 엔비디아마저 5거래일 만에 하락 흐름 보였고요. 어제 밤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GDP도 발표가 됐지만 약간 또 떨어지면서 이것도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또 그 데이터 내용 봤더니 소비가 위축됐다. 이거 좀 미국 경기 휘청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시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 이런 경기 관련한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고용 관련한 데이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다. 줄어든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고용이 여전히 뜨겁다라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데이터 가운데 실적 발표한 어제도 저희가 전달 잠깐 해드렸던 세일스포스가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밀리면서 전체적인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여러분 1%대지만 어쨌든 이 시장 가운데 올랐다라는 건 대단한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 FSD 서비스의 출시 소식도 있고요. 트럼프와 또 사이가 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다양한 소식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월간 뉴스레터를 통해서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 주의 마무리는 또 이분과 해야죠.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오늘 영어 테스트를 비롯해서 시장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5월이 끝났어요. 지금 이제 딱 반 맞나요? 6월 말까지 해야지 한 해의 그렇죠. 반인 거죠. 네네네. 아직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한 달 동안 상반기에 못했던 일들 그렇죠. 뭐 있어요? 친구 만나고 너무 제가 이제 일만 했어요? 월모부에 집중하는 바람에 저녁이 없는 삶이죠. 그렇죠. 저녁에 약속하면 다음날 방송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술도 안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 사회적 고립, 그렇죠. 자발적 고립. 너무 건강해지면 안 되는데. 온라인으로 만나세요. 온라인. 줌으로. 그게 또 안 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밤이 약간 선선하잖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좋죠. 치맥도 한잔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죠. 낮술하기도 참 좋고. 어제 하늘이 너무 맑고 또 너무 그래가지고 날씨도 좋고. 술 안 먹는 저도 술을 먹고 싶더라고요. 자, 참 좋은 날씨. 네. 여러분도 상반기에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6월 한 달 남았으니까 꼭 시청해 보시고요.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5월 31일 마지막 월모부, 5월 달의 마지막 월모부네요. 네. 자, 오늘 사실 어제 어제 시장을 좀 보셨던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실 빅테크 기업들을 좀 들고 계실 것 같은데 빅테크들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나쁘진 않았는데 빅테크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수에 있어서는 좀 하락세를 보였다. 자,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 월모부를 통해서 늘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빅테크에서 조금 벗어나서 중소형 기술주들 또는 러셀 2000 지수 이러한 지수들이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EPS 성장률이 향후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조금씩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 기술주들 특히나 빅7을 제외한 493개의 기업들 S&P 500으로 따지게 되면요. 그러한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제 맵을 보게 되면 이제 시작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시작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헤드라인 한번 보시면요. 어제도 실적 발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로 한번 보실 텐데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난관을 헤쳐나간 미국 기업들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고금리 상태에서 많은 차입 비용이나 뭐 이자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는 기업들도 많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많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과거 코로나와 비슷한 그러한 이익 마진을 이제 도달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일즈포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제 뭐 물론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었지만은 세일즈포스가 단연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4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세일즈포스다 해서 자, 어떤 실적 발표를 좀 내놨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 연준 총재가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을 좀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내일이죠.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인데 PC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PC 발표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약간의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서서 또 여행커님이 말씀해 주신 네. 테슬라. 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중국에서 선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뉴스까지도 같이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수가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역시 뭐 기술주 중심이라더니 1% 빠졌네요. 네. 한번 화면 한번 네. 보여주세요.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요? 예, 지금 다우 지수랑 네. S&P 500 지수 한번 보세요. 뭐 중간에 왜 중간에. 없어요? 어디 갔어요? 중간 비어 있죠. 저 뭐 왜 지웠어요? 저도 제가 잠깐 멈췄어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이거 핀비즈가 지금 약간 오류가 생겼구나. 뭐예요? 그랬는데 나스닥하고 러셀 2000 지수는 멀쩡해요. 그대로 멀쩡하게 지나갔는데 다우랑 S&P 500 지수 중간에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뭐죠? 예, 1시간가량. 1시간가량 데이터 오류 때문에 아, 이게 데이터 집계가 오류예요? 안 됐답니다. 데이터 오류가 핀비즈의 데이터 오류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전체 시장에? 시장의 데이터 오류. 그래요? 예, 시장의 데이터 오류 때문에 이거 보안 뚫린 거예요? 이 보안이 뚫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일단 개별 종목들 보게 되면 네. 그렇게 큰 예를 들면 뭐 오류 때문에 어떠한 뭐 이상 징후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아예. 네. 예, 그냥 지수의 데이터 오류가 잠시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중간에 뻥뻥 뚫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지운 것 같네요. 예. 포토샵으로. 예, 그래서 어제 뭐 좀 재미난 약간 네. 해프닝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는 0.8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0.6%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어제는 거의 뭐 1%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96% 상승을 하고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맵을 한번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빨갛네요. 정말 애플 외에는 빅테크들은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애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도 뭐 전반적으로 일부분 사실 어제 뭐 클라우드 기업인 이제 세일즈포스가 워낙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뭐 서비스 나우나 뭐 그 외에 많은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이 조금은 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큰 조정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이렇게 3% 넘게 빠지는 거는 저도 좀 최근에 처음 보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요. 자, 오라클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어도비가 또 마이너스 6% 빠졌고요. 이게 다 세일스포스 영향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가 사실은 또 물론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점유율이 월등히 높지만 또 이제 중소형이라는 표현하기 그런데요. 좀 세일즈포스도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워낙 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마이너스 23%까지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다가 그냥 마이너스 11% 그냥 때려 같이 맞았고, 뭐쭉 내려가는 거죠. 예, 어센추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이렇게 맞다 보니까 뭐 같이 약간 좀 우려 때문에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많은 기업들 다른 섹터들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좋았고 물론 이게 약간의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사실 빅테크들이 좀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나스닥 기업들이 좀 안 4,000 좋았고, 기업치. 예, 그렇게 됐는데 뭐 이번에는 어제는 완전히 또 다른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맵을 쭉 봤는데 저는 이제 애플과 또 AMD가 이 사이에 버텨낸 게 굉장히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외의 종목들이 함께 뭔가 이게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로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약간 공포가 생각이 느껴지시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와 유가 한번 볼까요? 네,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4.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폭 떨어졌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여러 경기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지난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수정치가 예상치는 1.6%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수정치가 1.3%가 나오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미국 경기 지표가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그 외에도 뭐 군데군데 약간의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WTI 기준으로는 미국 휘발유 수요 우려 때문에 또 소폭 또 하락을 했습니다. 80달러를 찍었다가 어제 그리고 78달러, 79달러를 찍었다가 오늘은 또 77달러를 찍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별 뉴스를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주가 많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던 세일스포스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자세한 이제 실적 발표 제가 뒤에 가서 좀 네네.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브리핑만 간단하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에 마이너스 20%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장중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 23%대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그 실적 예상치를 놓친 게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세일즈포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월가 예상치를 지속적인 비트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콜스입니다. 콜스는 1분기 시장 예상치 하회하는 또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도 또 실망스럽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25%대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커입니다. 1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19%대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사실 플라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비가 좀 둔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과거 많은 분기 동안에 많이 주가에 큰 변동성을 줬죠.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소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어제는 그래도 좋은 좀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좀 제공하게 되면서 19%대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HP는요. 1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 주가가 또 17%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 가이던스가 좋았다 이렇게 되면 15%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고 조금이라도 가이던스가 안 좋다 그러면은 정말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UIPS입니다. 네, UIPS가 1분기 또 실망스러운 실적과 가이던스에 주가가 마이너스 34%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없어요. 이게 막 올라가다가 싹 사라지는 모습인데 저기 밑에 차트가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베스트바이입니다. 1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에 주가가 11%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베리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이 산업 안정화가 더욱 강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강한 또 가이던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AI 붐에 있어서 사실 중소형 기술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관심이 있었던 기업이죠. 사실 C3 AI입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EPS 손실률 아직 흑자가 아니에요. 아직 적자 기업인데요. EPS 손실률이 30센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EPS 손실률이 11센트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손실폭을 줄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게 되니까 주가가 또 1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또한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버켄스탁입니다. 버켄스탁은 향후 2분기 매출과 가이던스 기대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주가가 10%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제네럴은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실망스러웠던 가이던스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3%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별 뉴스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기업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데이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첫 번째 데이터는요. 앞서서 이제 제가 실적 기업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세 기업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콜스를 보게 되면 어제 정말 급락을 했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매출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매출부터 해서 뭐 순매출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2024년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가이던스도 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실적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 콜스를 보시게 되면은 뭐 메이시스랑은 조금 다른 결을 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좀 인기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백화점 체인 기업이죠. 그렇죠. 백화점 네. 체입니다. 예, 백화점 기업인데 약간의 그 중저가를 팔고 있는 백화점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안 좋다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시장 평가가 뭐 과거만큼 그렇게 소비가 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중저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애매한 포지션을 위치하다 보니까 아예 예, 안 사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방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기업이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대요. 콜스는 정말 네. 어딜 가도 다 있어요. 뭐 약간 백화점이 아니고 그러면 그냥 약간 동네 잡화점 뭐 이런 건가? 근데 이제 들어가면 네. 이제 규모는 약간 커요? 메이시스보다는 약간 급이 낮은 느낌인데 그래도 약간의 백화점, 그러니까 옛날 백화점 같은 느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기업입니다. 네. 달러제네럴입니다. 달러제네럴. 예, 달러제네럴은 일단 뭐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강력한 고객 트래픽 증가와 시장 점유율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이번 성과는 가치와 편의성. 그러니까 가치라는 표현은 약간 우리가 이제 달러제네럴 하면은 가성비? 미국의 다이소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편리하게 이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조합 때문에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조직 전체에 향상된 실행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이 조직 전체가 이 계획에 있어서 가지고 좀 좋은 실행력을 보였다. 자, 이렇게 또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EPS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도 상회를 했고요. 자,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약간은 노란불이 좀 들어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봤는데 이 부분에서 이 노란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괜찮은 실적을 보였지만은 가이던스가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하락을 보였다. 예. 우리가 이 두 기업의 실적 내용을 보면서 소비의 특징을 딱 파악할 수 그렇죠. 있네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딱 알았죠.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 네, 딱 알았죠. 예. 이 어제 사실 발표된 GDP 내용에서도 음. 소비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소비 자체가 네.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뭐 월몹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경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괜찮다. 네.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뭐가 잡히고 있냐?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썰베이가 나오고 있고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 지금 완전히 이 양극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말 몇몇 분들은 아직도 고가의 제품을 사시고 계시지만은 이 중저가의 이 위치가 애매해지고 있고 완전히 그냥 저가로 가는 그러한 지금 행태가 좀 맞아. 일어나고 있다. 소비에 있어서. 사실 고가도 LVMH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향후에 대한 또 특히 중국에 대한 맞아요. 부분을 좀 우려하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비싼 것도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이만큼이었다면 그 중에서 한 요 정도는 맞아요. 가자 하면서 이제 외쳤던 그 분들이 이제 간 거예요. 딴 예. 데로 이제 가셨어. 그러니까 정말 부자는 네, 이런 거에 사죠.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데 물가가 어떻지? 약간 네. 내가 SNS에 좀 보여주고 싶어 아, 하시는 그쵸. 부자분들은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SNS에서 나 요 정도 플렉스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안 사고 짧게 있어. 돈을 확 벌어가지고 그거를 소비를 잠깐 빡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뭐 LVMH를 지난 제가 실적 발표를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때 네네. 당시 CF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정말 둔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둔화가 전반적으로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둔화가 되고 있다. 근데 이 둔화가 앞으로 향후 한 정말 길게는 3년까지도 본다. 그런 부분을 CFO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런 명품 기업들은 약간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플라커입니다. 플라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색깔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이 네, 또 떨어졌어요. 매출이 좀 시장 예상치를 또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YOY 기준으로 2.8%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인 재고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치보다도 뭐 예상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가이던스 자체가 그래도 괜찮게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플라커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정말 소비가 많이 깨지다 보니까 플라커가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이던스가 뭐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상과 비슷한 매출 실적을 보였고 매출 총이익을 달성했고 주당 순이익은 엄격한 비용 관리와 비용 시기의 일부 유리한 변화로 인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자,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세 가지의 기업을 뭐 데이터로서 잠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봤더니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 현재 후보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 그 내용을 보니까 2016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르노 스타에게 입막음에 돈을 지급한 것을 숨기기 위해 그 관련한 기록을 위조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게 이제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이 혐의는 2급 중범죄. 그래서 뉴욕 법상은 가장 좀 덜 심한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뭐 벌금이나 배상, 집행유예 또는 다른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징역형 선고 또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떠한 선고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이번 대선 판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열심히 맞겠죠. 열심히 맞겠죠. 야, 이건 참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또 되게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항소를 하면 대선 때까지 또 끌고 가는 전략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이 이게 최종인지 제가 이제 방금 봐가지고 그래요? 관련한 내용이 또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는 알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거에 제가 지금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자, 오늘의 데이터 이어서는 이제 AI만 다 찾는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과거 사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제가 팩트셋 자료를 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컨퍼런스 콜에서 많은 CEO 또는 CFO가 어떤 단어를 많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 단어 숫자로 과거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지난 분기죠. 지난 분기 때는 아마존이 AI를 뭐 218번을 얘기했더라. AI라는 단어 자체를. 뭐 이런 것까지 뭐 계산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사라지고 있는 사라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은 2022년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이 언급 숫자가 확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이미 벌써 이 많은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관심사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부분은 거의 2024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시피 그런 언급이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는 AI와 머신러닝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추세다 보니까 지금의 이 시장과 또 결이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컨퍼런스 콜에서 CEO나 CFO가 어떤 단어를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가치 또 기대감 또는 우려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통계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도 연착륙에 대한 뭐 베이스 시나리오를 다들 보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뭐 물 건너 가지 않았나. 하지만 어제는 또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올 것이다라고 미국 소비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완전히 지금 상반되고 있는 그러한 통계 자료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재미난 그러한 차트인데 최근 6년간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주식이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 구간에 물론 이때는 뭐 닷컴 버블도 있었지만은 이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위험 자산 대비 안전 자산 대비 위험 자산이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S&P 500과 금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금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S&P 500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차트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값이 또 올라가고 주식이 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6년 동안은 이게 플랫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고 그렇죠. 금값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최근 6년간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이후로요. S&P 500이 95% 상승했고요. 예, 금값 같은 경우에는 80% 상승하는 예, 네. 그런 흐름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떠한 좀 뭐 어떤 메커니즘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네. 뭐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사실 최근에 많은 빅테크,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인 것 같아요. 정말 대규모 감원이 있었고, 그리고 비용 절감,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익 마진 상승 곡선을 보게 되면, 과거 코로나 때 정말 엄청난 그 이익 상승을 보였던 그 코로나 때와 거의 비슷해지는 그러한 지금 요 음영은 이제 앞으로 컨센서스입니다. 가이던스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과거에 코로나만큼이나 이익 마진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변에는 정말 빅테크들의 어마어마한 감원 그리고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확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과거에 즉 코로나 때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이러한 이익 마진 상승을 그대로 향후 앞으로 우리가 보지 않겠느냐.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 기업들이 정말 뭐 좀 여러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네. 기업을 어떤 수익 성장률을 높여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분기 자사주 매입 발표에 관련된 차트도 제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2년 내 최고치를 또 갱신했다. 이러한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 뭐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도 2025년 1분기까지의 컨센서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장의 예상 데이터 그리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2년 내 최고치를 또 갱신하다 보니까 올해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얘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배심원들의 판결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관련한 판사 머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요거를 인용을 할 것인지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박 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항소는 분명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막지는 못할 건데 이게 또 어떤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좀 봐야 한다. 근데 지금 뭐 CNBC의 보도 나타나는 거 보면은 전반적인 평가는 그렇게 이제 100억간 입성에 큰 부담은 되지 않아. 워낙에 이제 이분은 뭐 여러 가지 뭐 네. 범죄 관련한 것에 입방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크게 뭐 새로울 것은 없다 뭐 이런 네.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 이야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일즈포스는 한번 화면 한번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게 색깔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거의 뭐 비트했다 뭐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죠. 예, 예상치보다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아웃룩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주황색이 좀 들어왔는데 거의 뭐 빨간색 가까운. 예, 그래서 향후 이제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라고 보니까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사실 약간의 시장의 그 월가 평가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폭락을 했는데요. 지금 뭐 세일즈포스가 앞으로 한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AI 붐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과거에 이런 성장률 자체가 많이 좀 꺾이고 있는 예,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웨드부시에서는 조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도 약간의 웨드부시랑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숲을 보는 것처럼 약한 시장에서 우리는 매수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좋지 않았지만 연말 목표치까지는 문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아주 좋은 평가를 좀 내놨고 더 높은 성장, 개선된 마진, 잉여 현금 흐름 등은 현재 너무 좋다. 그리고 AI 내러티브가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뭐 AI에 있어서 조금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 AI에 대한 그러한 내러티브가 좀 힘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을 냈지만 목표가는요. 325불에서 315불로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중 확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일즈포스 어저께 이제 많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제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게 될지 여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존 윌리엄스가 좀 좋은 이야기를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시계가 지금. 네, 시계가 틱톡 벌써 예. 3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슈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 트럼프 얘기도 할 시간 다 갔네요. 그러니까. 괜히 했어요.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정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